너하라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노조의 이한솔입니다. 안녕하세요. 사무총장 김준영입니다. 네, 오늘 2024년 3월 14일 목요일 국민노조 특별 라이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얼마 전에 그 야당 대표인 이재명 대표가 그 양손에 빵을 들고 이제 뭐 물빵이라면서 또 굉장히 또 좀 재밌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거를 보고서는 또 준비한 게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네, 한번 보여주시죠. 시청자 여러분, 이것은 몰빵이에요. 근데 우리들은 이렇게 빵만 먹으면 네. 좀 목이 메잖아요. 네, 과일을 준비하셨네요. 그렇죠. 예, 이게 네. 감하고 네. 빵하고 이렇게 같이 먹으면 이게 궁합 맞지 않겠어요? 그쵸, 감빵이네요. 아니, 이제 감하고 빵하고 근데 네, 감빵. 이제 내가 이걸 먹으려니까 네네. 어떤 분께서 네. 곶감을 내한테 선물해 주셨어요. 곶감하고 빵하고 같이 먹어야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감빵이네요. 곶감하고 빵하고 한번 같이 먹어볼까요? 네. 어때요? 또 드리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감빵은 그 조국이고. 그렇죠. 이거 네. 감하고 빵은 우리 조국한테 선물해 드리고 싶고. 네. 오늘 화이트데이. 네. 그 꽃 대신 이렇게 우리 이재명 대표에게는 곶감하고 빵을 네. 이렇게 선물해 드리면은 네. 좋아하지 않을까요? 이거 공짜로 주고 싶은데. 네. 그래서 이재명 씨 곧 감빵. 네, 잘 드세요. 네. 그러니까 네. 몰빵 말고 그래서 네. 우리 국민이 좋아하는 거는 몰빵, 네. 감빵, 곶감하고 빵하고 네. 우리 이한솔 앵커는 어떤 게 좋아요? 저는 먹는 건 다 좋아합니다. 네. 곶감하고 빵이 더 낫습니까? 네. 네. 그래서 저는 곶감이 더 나은 것 같습니다. 곶감이 나아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네. 오늘은 곶감하고 네. 빵을 먹는 거로부터 네. 한번 달려봅시다. 네. 그래서 이 감빵과 곶감빵과 함께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네. 데코레이션 좋죠. 네. 감도 있고 빵도 있고 곶감도 있고 좋습니다. 오늘 풍성하네요. 네. 그래서 음식은 죄가 없기 때문에 네.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 몰빵 재미있게 또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지난 한 주간 이 막말 때문에 굉장히 또 화제가 있었거든요. 네. 네, 저는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까지 천박한 줄은 몰랐어요. 어떻게 그 한 공당의 대표라는 사람이 저런 그 커뮤니티에서나 쓸 수 있는 저런 비하하는 단어를 쓸 수가 있죠. 나는 뭐 쥔지 알았어. 뭐 이 찍찍거리기래. 네, 근데 이재명 대표가 뭐라고 했냐면 그 자기의 지역구예요. 그 인천 계양을 지역구 유세 도중에 어떤 그 지지자에게 1번 이재명 찍어달라 하겠고 그 지지자도 1번 이재명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웃으면서 가다가 갑자기 뒤를 돌아가지고 설마 이찍은 아니겠지? 라고 한 거예요. 또 이게 네. 투표의 4대 원칙이 뭔지 아시죠? 직접 비밀 무기명. 네. 그러면 여기에서는 뭐에 속합니까? 비밀. 그래서 남이 뭘 찍었는지 물어보거나 네. 이렇게 당대표가 이렇게 종용하면 안 되는데 네. 이찍 이런 게 이 사람은 그런 막말에 대한 게 내재돼 있어요. 요전에 막말의 원조가 누굽니까? 정청래? 아니죠. 자기 형수한테 욕에 불고 의지를 뭐 어떻게 한다는 사람이 막말 대왕 아니에요? 뭐 찢는 거 좋아하시는 분이 또 계셨죠? 네. 그래서 그분에게는 반드시 우리가 이렇게 빵 2개 말고 곶감하고 빵하고 또 국민의 이름으로 선물해 드리면 어떻겠어요? 네, 그래서 이재명 대표에게 곶감빵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곶감빵. 요즘에 그 말장난하는 것도 유행했었거든요. 네. 곶감빵, 곶감빵 이런 거 있거든요. 네. 아니 몰빵은 네. 자기들한테 다 뭐 해달라. 네. 그래서 몰빵 이런 경우에는 국어사전에도 없는 얘기고 네. 곶감하고 빵은 네. 2개잖아요. 국어사전에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네. 표준어를 쓰는 거고 저거는 몰빵 이런 거는 네. 사실 비속어 비슷한 거 아니에요?
그죠. 뭐 내기할 때나 뭐 그럴 때 쓰는 뭐 단어죠. 도박할 때 쓰는 거 그런 거예요. 네. 그리고 솔직히 저 이찍이라는 단어도 이 강성 친야 성향 지지자들의 커뮤니티에서 쓰는 말인데 여기에서 말하는 강성 지지자들이란 즉 바로 개딸이거든요. 개딸들이 쓰는 말이 이런 이찍이라는 단어들인데 그거를 이재명 대표가 쓰는 거죠. 그 말인즉슨 역시 개딸의 아버지는 이재명이다. 아주 공공연하게 네. 또 국민을 대하는 인식이 네. 이 정도 어떤 시정 잡배 수준이면은 네. 요새 나는 누가 저한테도 뭐 정치를 권유를 막 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네. 그거 하기 싫어요. 왜냐면은 수준 떨어져. 놀기가 싫은 거예요. 네. 참. 그래서 빵이나 먹어야지. 아니 그리고 이제 저런 발언을 사실은 비공개적인 그런 사적인 장소에서 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렇게 공개적인 유세 장소에서 쓰는 건 적절하지 않잖아요. 자기도 뭐가 찔렸는 모양이 얼른 사과했다며요. 네, 이제 이게 막 여론에서 막 들끓다 보니까 바로 사과를 했어요. 네. 사과를 여러 번 하던데 그런다고 되나요? 네. 그래서 어제 지역구에서 사용했던 이찍 표현에 죄송한 마음이 앞선다.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에 정중히 사과드린다. 바로 사과를 했습니다. 이렇게 정중히 사과하지 말고 정중히 네. 정봉주처럼 네. 후보에서 물러나는 게 제일 정중한 거 아닌가요? 지는 사과하고 너는 물러나라고 이거 말이 되납니까? 그렇죠. 네. 솔직히 막말을 최강자도 이재명이고 뭐 음주운전에 뭐 정가 뭐 검사 사칭에 뭐 다도 워낙 법카 쓰고 막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솔직히 다른 사람한테 뭐라고 흠을 잡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죠. 제 얘기가 그래요. 그러면서 뭐냐면 자기가 시스템이라면서 멀쩡한 사람 막 감점 10% 하위 10% 그래가지고 저의 오랜 친구가 인천에서 학살을 당했어요. 그래서 그 홍모 영표 씨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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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 각 당들에서는 뭐라고 했나 한번 봤습니다. 네. 국민의힘의 박정아 수석 대변인은 이 대표가 국민을 대하는 인식을 보여주는 단면이다. 그렇죠.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비난하는 것은 통합과 미래로 나아가야 할 우리 정치를 분열과 구태로 몰아갈 뿐이다. 라고 했고 이낙연 대표의 당인 새로운 미래 박원석 수석 대변인도 이 귀를 의심케 하는 발언이다. 야당 대표조차 이찍 타령으로 시민을 갈라치게 하는데 혐오와 배제가 없는 정치 토양이 형성될 리 없다. 아니 거대 야당 대표가 이런 시정 잡배 언어를 이렇게 얘기하고 웃으면서 이런 게 도대체 우리나라 정치가 어떤 수준인지 저는 가늠이 안 돼요. 그다음에 이것들을 지지하는 건 또 뭐예요? 그 똑같은 수준이겠죠. 그나물에? 네, 그 밥 아니겠어요? 네, 그렇죠. 유유상종이죠. 네. 그래서 어쨌든 지난번에 정우택 후보에게도 했던 발언에 대해서도 바로 사과를 했고 이번에도 이 이찍 표현에 대해서도 바로 사과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 좀 조심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사법 리스크 때문에 몸을 사리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재명 얘기는 존경하는 줄 알았더니 존경할 줄 알았느냐 이제까지 한 말 중에 단 지킨 게 한 개도 없어요. 그래서 박용진한테 뭐라 그랬어요? 우리 민주당에서는 박용진 같은 사람이 저렇게 다른 말해도 공천 걱정 아니하고 안 해도 된다 그랬는데 요번에 바로 잘렸죠. 모가지가 생목이 잘렸잖아요. 그러면 이재명의 말은 진실이에요, 아니에요? 진실이 아닌 것으로 좀 의심이 가죠. 왜냐면 그 사람의 삶의 궤적을 보면은 아는 사람도 모른다 그러고 그냥 온통 의문투성이에요. 자기는 모른다 그러고 뭐 한 얘기도 금방금방 말을 바꾸고 그래서 도대체 이 사람은 도대체 이게 한국 정치를 하여튼 희화화하는 사람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대표가 이렇게 막말을 하고 다니다 보니까 이 다른 후보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도봉갑에 공천을 받은 분이 있죠. 이재명이 차은 후보다 잘생겼다 해가지고 공천을 받았는데 이 후보는 내가 사자성어로 어떻게 규정되는지 알아요? 뭡니까? 아첨 후보. 아첨 후보. 이게 아첨 후보는 눈에 한번 쓱 들어가지고 그냥 갔는데 동네가 어딘지도 모르니까 상인들이 여기가 무슨 동이야 모르니까 잘 몰라요. 아니 근데 솔직히 저거는 기본 아닌가요? 본인이 나간 지역구에 지금 본인이 유세 나간 장소가 어딘지 정도는 알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것보다는 나는 좋아 모를 수 있어. 응?
이게 청년 정치가 우리나라 이 정도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무슨 뜻인지 알아요? 그다음에 도봉갑이 네. 저는 뭐 김근태 그분에 대해서 이 상당히 존경심이 좀 있는데 네. 도봉갑이 물론 저하고 뭐 생각은 좀 다를 수는 있지만 네. 어떤 김근태 또 인재근 여사 이렇게 누누이 이어왔는데 네. 이걸 잘라놓고 겨우 심는다는 게 네. 안기령 같은 사람을 청년이랍시고 심었는데 안기령이가 동네 창 이동이 모르는 것은 안기령이 잘못입니까? 그를 아첨하고 나보다 차은우보다 잘생겼다고 공천을 해준 네. 이재명이가 잘못한 거예요? 둘 다 잘못이죠. 좀 더. 좀 더? 좀 더는 적절한 후보를 배치하지 못한 대표의 잘못이 크겠죠. 이게 네. 사감을 가지고 네. 그냥 아첨한 사람을 본인이 정말 차은우보다 잘생겼다고 생각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네. 갖다 놓은 것이 그거 잘못 아니에요? 그렇죠. 네. 난 그래서 이거 보고 야 아부도 이 정도는 해야 되는구나. 네. 그래서 이제 여기가 어디냐고 물어봤는데 질문을 못하니까 주변에 있던 상인이 여기가 창이동이다 또 알려줬고 또 이제 더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은 길 건너는 어딘지 아니야 했더니 그것도 모르니까 또 옆에 상인이 저기는 창3동이다 또 말해줬다는 창이동 거죠. 옆 동네 이러면 됐을 텐데 순발력도 없는 거예요. 에이. 그래서 이제 거기 도봉갑에 나간 국민의힘 후보가 있죠. 국민의힘 후보인 그 김재섭 후보가 이제 SNS에 이런 글도 올렸습니다. 무연고 낙하산 공천이라고 해도 너무하다. 이 도봉이 민주당 호구냐. 그래서 네. 자기들은 이런 것을 전략 공천, 공천 혁명이라 그러는데 네. 이게 용해인이라든가 안규령 이렇게 젊은 청년 네. 여성들을 내세웠는데 이들의 수준이 진보라든가 염치 이런 것과 거리가 멀어요. 전부 네. 이재명과 비슷한 수준이에요. 사람들의 염치가. 그런 것 같습니다. 정말. 네. 그 옆에 수행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보통 후보가 유세를 다니면은 그 수행하는 사람은 도대체 어디를 데려가는지도 말도 안 하고 데려가는 거예요? 좀 이해가 안 가요, 진짜. 아니,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네. 정신이 없는 건지 아무리 정신이 없어도 본인이 어디 있는지는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우리 네. 수준이라니까 국민 여러분.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런 경우를 지지해야 되는 또 그것을 지지해주는 그렇죠. 이런 게 있으면은 네. 우리나라가 뭐 도대체 뭡니까 이게? 나는 너무너무 좀 수치스럽고 부끄러워요. 그죠. 제가 봤을 때는 이 도봉갑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굉장히 강한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차은우보다 이재명이 잘생겼다 한마디 해가지고 지금 공천을 받고 거의 배지를 달았다고 생각하나 봐요. 꽂으면 되니까. 그러니까는 신경 쓰지 마. 지역에 대한 공부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이제 막 웃으면서 기분 좋아서 그냥 돌아다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차은우 명예훼손 한 사람이 네. 참 이게 뭐야? 차은우 씨, 안규령 씨 고소하세요. 네. 그리고 지역 유권자 분들이 저런 사람을 뽑아주면 안 되죠. 저는 좀 생각을 잘 해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내 지역을 알고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일해줄 국민 대표를 뽑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요. 독일에서 보니까 옛날에 나치를 국민이 와장창 지지해줬어요. 네. 일본 군국주의도 국민이 지지해줬어요. 그건 뭐냐? 정치인이 혈하는 것은 누구 잘못? 궁극적으로. 국민 잘못이죠. 국민의 잘못입니다. 네. 국민도 스스로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맨날 너무 욕할 게 아니에요. 맞습니다. 따끔하게 심판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정말 심한 거예요. 이 사람은. 안 그래도 이 사람도 되게 좀 약간 저질 정치인 중에 한 명이었잖아요. 옛날 김용민이 이런 사람하고 막 어울려 다니는 사람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너 미사일로 누구 뭐 어디를 뭐 찔른다는 동 뭐 김용민이 뭐 그랬어. 어떤 미국 여자를. 네. 근데 이거는 정말 저 입으로 말하기도 싫은데 일단은 그 말씀을 드릴게요. 뭐라고 했냐? DMZ에서 지뢰 밟으면은 목발을 경품으로 주자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이게 뭔 말입니까 도대체? 이거는 인륜을 벗어난 거예요. 이거는 정말 좀 인간적으로 좀 해서는 안 되는 생각 아닌가요? 정봉주의 이런 인륜을 벗어난 폐륜 발언인데, 그쵸. 그래놓고 그냥 국민의힘한테 폐륜 공천이라 그래. 이런 게 폐륜 공천인데 언론이 문제예요. 언론에서는 이것은 폐륜이기 때문에 이것과 여야 형평성을 맞춘다고 조 의원인가 누가
일제시대가 조선시대보다 좀 잘 살았다, 이거 살기 좋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는 네. 학자의 관점에 따라 달라요. 네. 옛날에 미스터 션샤인이라든가 암살 같은데 영화 보면은 네. 경성의 길거리는 조선보다 확실히 발전했었거든요. 네. 아니 이제 영화를 보자면은 그러면은 일제가 수탈을 더 많이 하려고 어떻게 좀 개혁을 해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잖아요. 네. 철도도 놔주고. 네. 예를 들면은 그러면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건 다를 수 있는데 이런 것도 막말이고 정봉주도 막말이고 이것을 동일선상에 놓는 게 이게 공평합니까? 네. 이게 정의입니까? 이거는 아니죠. 폐륜적 발언과 네. 학자적으로 의견이 다를 수 있는 스펙트럼의 문제인데 이것을 일제옹호라고 그러고 이런 식으로 맞받아치면은 무게가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나는 그런 걸 보면서 언론에서 여당에서도 한 마리 빼고 야당에서도 한 마리 해가지고 둘이 맞춰. 이런 시도는 정말로 스스로 언론을 폄하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그것보다 기계적 형평성이라 그러는데 그것은 정말로 진실을 왜곡할 소지가 높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본인들이 지금 편하게 발 뻗고 자는 이유가 뭡니까? 군인들이 쉬지 않고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렇게 발 뻗고 자고 있고 또 나라를 지키다가 사고를 당한 분들이 또 계시잖아요. 그럼요. 그런데 어떻게 저런 생각과 발언을 할 수 있는지 저는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제가 네. 육군병장 김병장 33개월 최전방에서 근무를 했어요. 네. 우리도 맨날 발목질에 막 있다 그래가지고 네. 꼬챙이와 대금으로 지뢰 이렇게 나가면은 네. 지뢰용 신발을 신어요. 앞에 쇠로 된 거. 네. 그래서 이런 지뢰가 얼마나 위험한데 그걸 장난하듯이 목발 하나씩 주면 된다고 경품으로. 참, 이거는 도대체 저거는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발언을 퍼져세고 이런 경우를 공천 주는 것을 무슨 공천? 폐륜공천. 폐륜공천. 안규령이 무슨 공천? 아천공천. 예. 이게 그래놓고 한동훈이한테 폐륜공천이라 그래. 음란공천이라 그래. 야, 이거를 옛날에 대장동 사건 나오니까 윤석열 게이트라고 막 주장했잖아요. 그렇죠. 이재명이 그랬죠. 저 사람들은 덮어 씌우는 것도 막무가내요. 그냥 막 던지고 보는 것 같아. 이게 여러분 폐륜공천입니다. 우리나라 정말로 이 군인들을 안전을 이렇게 조롱하고 멸시하는 것. 네. 이것은 왜 그러겠어요? 우리나라 군대를 싫어하는 건 다른 군대를 좋아한다는 역설이 존재하지 않겠어요? 네. 그렇죠. 이거는 정말 농담으로라도 할 수가 없는 발언.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이런 생각조차 못하는 건데 좀 굉장히 혹시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좀 궁금하고 그리고 보니까는 폭력을 행사한 적도 있더라고요. 어떤 나이가 든 여성분을 밀쳐가지고 넘어뜨리는 폭력적인 장면도 있었고 조금 전에 기사를 보니까 가정폭력의 의혹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사람 자체가 좀 문제가 좀 많이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저런 사람이 국민 대표가 되면 안 되죠. 네. 요번에 자기가 직접 유선상으로 사과했다. 그럼 모든 국민은 뒤에 문제체 그걸 밟은 군인에게 사과한 걸로 착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이해했죠. 예. 근데 그 군인한테 전화를 걸어서 확인을 했어. 전화를 받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거 대국민 사기 아니에요? 네, 실제로 이제 발목질에 사고를 당한 분들은 이제 그런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위기를 모면하려고 그렇게 있습니다. 슬며시 던진 거 아니에요, 막? 네, 인터뷰 한 번만 띄워주세요. 네. 야, 참. 네. 저는 얼마나 정말 저 사람들은 피눈물이 나지 않겠어요? 저 분들뿐만이 아니라 가족까지 다 정말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리고 일상생활 하는데도 계속해서 예전에 기억이 떠오를 거 아니에요? 사고 당시가. 참 저는 이게 정말로 이런 저런 걸 폐륜공천이라고 네. 이게 여론이 들끓으니까 또 뭐라 그래요? 이제 누구 한가득 희망을 가진 사람이 이제 박용진인데 네. 이제 보통 민주당 보면은 이미 박용진이라 이거는 이제 끝났고 하면은 또 제3자를 공천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나저나 박용진 참 짠하게 됐네요. 네. 일단은 이 정봉주에 대해서 윤리위원회에서 감찰이 들어갔고요. 네. 네. 이 안규백 공천관리위원장이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뭐라고 했나요?
이제 감찰단이 조사를 착수했으니 지켜봐 주시라. 뭐 지금은 정치인의 말은 천금보다도 무거운 건데 가벼운 발언은 일부 여지가 없는 부적절한 발언이다. 사과하긴 했지만 당원과 국민들이 예의주시하고 있다. 네, 이게 시스템 네. 공천의 백미예요. 네. 어디는 뭐 반반씩 하고 어디는 3대7로 하고 어디는 100% 하고 말은 시스템인데 그 시스템을 조종하는 것은 시스템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국민을 속이는 행위였어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봤을 때는 이게 사기공천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부 대장동 변호사들이 공천 다 받아올고 막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5명 뭐 대장동 오영재인가? 뭐 독수리 오영재처럼 뭔가 패러디가 또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정봉주가 지금 문제가 되면서 경선에 올라갔더니 박용진 그 후보가 굉장히 지금 그 기대를 하고 있었을 텐데 여기에 굉장히 단호하게 또 발언을 했습니다. 박용진 의원이 공천받을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질문에 이런 경우에는 그 안규배 공관위원장이 이제 한 말입니다. 이런 경우는 전략 공천하기 가능한 지역이다. 원칙은 제3의 인물이 가는 게 원칙인데 여러 가지 정무적 판단을 고려해 봐야 되지 않냐라고 했습니다. 이미 누가 받으나 네. 이것은 정말로 국민을 네. 우습게 보는 이런 정말로 폐륜 공천의 네. 백미예요, 백미. 왠지 저는 또 다른 변호사가 그 자리에 꽂혀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김동아 뭐 이런 사람들처럼 네. 워낙 많으니까요. 왜냐하면은 네. 이거 제끼고 또 자기 편들 많으니까. 그렇죠. 네. 또 박용진이 그 자리 가는 건 뭐 안 볼 것 같아가지고 이재명이. 아마 네. 내가 보니까 그래 정봉주는 사과는 했어. 네. 사과가 뭐냐면은. 후보는 그만 안 두고 네. 하여튼 당분간 선거운동 안 하겠다. 좀 이따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도 우리는 여기가 도봉갑이야 이길 자신 있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꿈 깨세요. 네. 유권자분들이 잘 판단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 민주당이 이런 막말 논란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지난번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이 비례 대표들에 네. 대해서도 굉장히 문제가 많은데 특히나 이 반미 단체에 있던 사람들이 비례대표 앞번호로 이제 선정이 돼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있었거든요. 근데 결국에 이 두 명이 전지혜와 정영희 후보가 사퇴를 했습니다. 이걸로 말하면 네. 사단이 난 거네요. 예, 이것만 나는 게 아니고 어디요? 그 군대 안 간다고 개겨가지고 감옥 간 사람 네. 그 사람도 뭐냐면 잘렸다며요. 이 얘기는 뭐냐? 민주당의 공천이 개판 5분 전이라는 것을 웅변적으로 증명하고 있고 그 다음에 민주당이 주장했던 이재명이가 주장했던 연동형 비례대표의 네. 어떤 그런 문제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거 아니에요? 네, 이 기사 좀 띄워주시겠어요? 네, 저기 반미 논란이 있는 전지혜 정영희 후보가 이제 사퇴를 했습니다. 네. 아니 사퇴하면 뭐예요? 또 다시 또 똑같은 사람도 올 텐데.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이 그 병역 기피 했던 임태훈 저희 군인권센터 소장이죠. 저 사람도 네. 이제 올라갔었는데 컷오프 통보가 됐습니다. 네, 나는 이것이 뭐냐면 어떤 점에서 이제 이걸 문제를 느끼냐면 네. 이게 민주당이 뒷문을 열어서 종북연대를 한 거예요. 네. 이재명이 스스로 살기 위해서. 네. 그러니까 사람을 바꿔도 또 똑같은 사람이 올라가는데 더 문제는 뭐냐. 네. 요번에 자기들이 자칭 진보라고 하는 사람들이 네. 경력을 숨겨. 지네들도 진보당 당원인 게 찔렸던 모양이에요. 네. 그래놓고 공천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진보당이 울산에서부터 시작했고 여러 군데를 받은 거예요. 실제로는. 그쵸? 그래서 그것을 네. 숨기고 이렇게 받은 건 뭐냐. 민주당은 물론이고 국민을 농락했고 네. 이재명이 그걸 뻔히 알면서도 그들과 반드시 함께 해야만 하는 네. 어떤 운명적 숙주의 어떤 그런 어떤 처지 아니겠느냐 저는 이런 판단이 좀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비례 후보에 올랐던 인물들이 굉장히 좀 논란이 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지금 네. 한번 이렇게 좀 물갈이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물갈이 된 자리에 이 더불어민주연합이죠. 이 비례정당에 네. 또 다른 또 문제가 되는 인물이 또 올라간 겁니다. 국보법 폐지를 외쳤던 후보가 또 들어갔습니다. 전부 반미주의자들, 네. 종북 주사파들이 기사 좀 띄워주세요. 네. 이게 뭐냐면은 이게 왜 이렇게 됐냐? 이재명이가 뭐라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미군을 이재명이는 뭐라 그랬어요? 점령군이라고 네, 얘기하지 않았나요? 점령군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요번에도 뭐라고 얘기했어요? 선대의 평화적 노력 이렇게 얘기했죠. 네. 그래서 6.25를
남침이 아니고 38선에서 불장난하다가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다 이렇게 이재명이 규정했잖아요. 네, 이건 뭐냐면 저 김정은의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인 거고 우리 그 숭구리당당 숭당당 그 송영길 후보는 뭐라 했어요? 옛날에 어디를 폭파하니까 대포 안 쏜 것만 해도 얼마나 다행이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사람들에는 전부 김정은이라든가 북한을 흠모하는 마음이 네. 기본적으로 바닥에 깔려 있어서 이런 사태가 일어난 거다. 이게 우연의 결과가 아니다. 이건 필연이다. 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빈 자리에 서미화, 이주희 이 후보를 재추천을 하게 됐고, 이 보시면은 이 공개 오디션으로 이제 선출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뭐 전지의 김윤 저 사람이 지금 그 의료 그 정원을 의대 정원을 늘리는 데 한몫을 한 사람이죠. 네, 네네. 그렇게 이제 논란을 일으켜 놓고서는 저기에 지금 비례를 신청을 해서 갔습니다. 네, 그리고 서미화, 고영재, 정혜선, 이주희, 김영수, 박창진도 유명한 사람이죠. 임태훈, 정영희, 김영은, 서정란. 다 거기서 그거요. 저거 뭐 네. 비춰주지도 말아요. 아니 네. 공개 오디션이 무슨 미스터 트롯도 아니고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네.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네. 사실상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그래서 문명국가에 없는 잘못된 정치 제도를 이재명이가 정해놓고 네. 그 뒷문을 열어서 종북연대를 하는 것 이것이 본질이고 그 종북연대를 하는 과정에서 자기의 경력을 슬며시 숨겨가지고 네. 모르게 들어오려고 했던 그런 진보의 민낯을 고스란히 보여준 게 네. 이번에 저 비례 정당의 사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 민주당이 좀 분열이 되면서 이 더불어민주연합이 원래는 민주당의 지금 위성 정당으로 출범이 된 건데 네. 이 더불어민주연합이 지금 지지를 별로 못 받고 있어요. 오히려 이 조국혁신당의 지지율이 굉장히 높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도 이 사람들 이제 잘못된 부분을 아는 그런 그 민주당에 있는 지지자들이 그렇게 좀 심판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것도 그거지만 네. 이 사람들이 민주개혁 진보적 변화라 그러니까 이 사람 민주 아니잖아요. 그렇죠. 개혁도 아니잖아요. 아니죠. 뭐 반핵을 얘기하거나 네. 어떤 북한 주민의 인권에 대해서 얘기해 본 적도 없잖아요. 네네. 그다음에 진보 그거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래서 이런 그런데 좋은 언어는 다 갖다 도용해서 쓰는 거예요. 이렇게 국민을 그 사탕 발림으로 이렇게 속이는 것. 그쵸. 이것은 거짓 정치다.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민주, 뭐 개혁, 진보, 뭐 이런 거를 본인들한테 이름을 붙이면은 이거랑 똑같은 거죠. 이 곶감을 보고 사과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참. 네, 정말 전혀 다른 이름을 붙이는 거잖아요. 본인과 맞지 않는. 네. 이건 사과가 아니고 곶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이제 소개를 드리면 그 조국에게 드리는 감빵과 네, 이거는 조국에게 감빵을 드리고 이재명에게는 이 곶감빵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여기 진보당 출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진보당 출신이 바로 누굽니까? 이 전신이 바로 통진당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예, 통진당의 후신이 바로 진보당인데 이 진보당에서 그 후보를 낸 곳이 있어요. 울산에서 진보당 후보를 냈는데 이 민노총에서 공개적으로 윤종호 후보를 지지했습니다. 그것이 네. 뭐냐면은 민주노총이나 진보당은 네. 샴쌍둥이 한 몸이고 그쵸? 우리가 알다시피 택배라든가 건설노조 같은 데 가면은 네. 진보당 가입해라 그러거든요. 네. 조합원이 되면은. 그쵸. 그래서 이들이 사실상 근로자의 권익 개선이라 이런 걸 놔두고 네. 맨날 이념에 사로잡혀서 종북 또는 한미 동맹 해체, 미군 출 네. 이런 걸 주장을 해요. 네. 이것은 민주도 아니고 노동운동도 아니에요. 네. 빨리 정신을 차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맞습니다. 그 심지어 그 전현희 그 후보 있죠. 발음 잘하세요. 네, 전현희 네. 후보 지역구에서도 이 진보당과 민주당이 같이 뭉쳤어요. 예, 단일화했습니다. 후보 단일화를 하는 거예요. 네, 단일화했습니다. 이게 민주당이 네. 그 옛날 진보당이라든가 이런 시민단체 3%를 탐해서 뒷문을 열어줘가지고 네. 뭐냐면 다른 데서 단일화해서 이득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뭐냐면은 국민의 민의를 왜곡하는 것 이것이 사실상 국정농단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게 연동형 비례대표 다시는 이런 게 없어져야 맞다니까요. 네. 얘네들 입법권을 다수당에 해놓으니까 연동형 비례대표 아무 쓸모없는 공수처 네. 무슨 뭐 노란봉투법 뭐 이상한 법만 계속 만들고 그쵸. 이게 도대체 뭐예요? 네, 검수완박 뭐 이런 거 했죠. 그래놓고 네. 검찰 독재, 네. 윤석열 뭐 심판 그러는데 아니 법원에서 조국도 2년 받았고 황운하도 징역받은 것이지 검사가 판결하나요? 아니 그리고 본인들이 검수완박 해가지고 검찰의 권한이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뭔 검찰 독재라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사법부 독재 이렇게 얘기가 맞지 않나요?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 네. 자기들이 정권을 뺏긴 거는 네. 윤석열이가 이걸 된 게 아니고 자기들이 그냥 180석 갖고 그냥 국정을 농단하다가 네. 스스로 그냥 스텝이 꼬여서 자기끼리 막 검찰총장 직위에 대고 난리를 치다가 국민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것이지 언제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정권이 바뀌었나요? 그것은 문재인 정권이 스스로 무너진 것이다. 이게 본질이에요. 그 뇌관이 윤석열이었다. 네. 이 분석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렇죠. 아 그리고 5년 동안 나라를 그렇게 망쳐놓고 또 정권을 잡을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죠. 그리고 네. 윤석열 정권 탄생에 가장 책임자가 이재명 아니에요? 대장동으로 그렇게 하고 형수 쌍욕으로만 몰려가지고 선거 졌잖아요. 이재명과 문재인 똑같죠. 둘이 손 잡고 만든 거죠. 네. 그래놓고 왜 검찰 독재라고 얘기를 해요? 검찰이 무슨 독재를 했는데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떼쓰는 거죠. 본인들이 그렇게 범죄를 저질러 놓고서는 검찰에 불려다니니까는 떼를 쓰는 거죠. 저렇게. 아니 재판에 계속 불려당기면은 네. 판사 독재 이렇게 얘기해야 맞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아니 왜 동대문에서 빰 맞고 한강 가서 눈을 흘기냐고요. 네, 그러니까요. 저런 소리가 안 나오려면은 그냥 감하고 빵하고 빨리 드세요. 아 참. 여러 사람 이렇게 국민 피곤하게 하지 말고. 네, 다시 한번 이재명 대표에게 곧 감빵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네. 띄어서 읽으세요. 네. 곶감하고 네. 빵하고. 네, 곧 감빵. 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여기 울산 같은 경우가 아까 네. 성동처럼 전현희 후보 지역구처럼 이 단일화한 지역 중에 하나인데 그쪽은 민주당으로 단일화를 했지만 여기는 진보당으로 지금 단일화를 한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현역 의원이 지금 이상원 의원인데 그분이 지금 탈당을 했죠. 무소속으로 나가겠다고 했는데 뭐 선대위원장을 뭐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예, 이런 식으로 다른 지역을 이렇게 연합해서 네. 그 작은 표차를 수도권에서 이기려고 네. 뒷문을 이렇게 와장창 열어줬는데 그 열고 들어온 사람이 전부 또 종북파예요. 참 그런 거 보면은 아니 어쩌다 민주당이 저게 진보당하고 같이 할 수가 있는 거죠. 저는 민주당의 정체를 스스로 저는 드러낸 거 아닌가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갈 때까지 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때 뭐 후쿠시마 이런 거 할 때도 뭐 민노총하고 민주당하고 저런 진보당들이 다 같이 있잖아요. 네. 그때도 이미 한통속이었고 이렇게 한통속인지는 오래됐다 생각이 듭니다. 오래됐죠. 네. 네. 이게 정권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면은 네. 이것을 우리가 정말로 공당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 공당이라고 좀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전체주의를 따라가는 당이 어떻게 그 민주주의 국가에 공당입니까? 그다음에 네. 그래놓고 시스템 공천이라 그래. 네. 내가 친명 너무 당 얘기는 할 거 없는데 네. 친명과 비명 잘린 거 보니까 네. 장기로 얘기하면은 자기 친명 이거는 졸 하나 주고 네. 마 잡고 졸 하나 주고 네. 포 떨구고 이런 식이에요. 이렇게 불균등 교환이 아니에요. 무슨 뜻인지 알아요? 이렇게 좀 명분으로 네. 그 어디요? 저 오산에 누구지? 오선 저 300조 윤종호하고 친한 예. 어차피 그거는 저 자치단체 장도 네. 국힘이 먹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 치고 여기 포를 치는 거예요. 포 쳐내고 찬 쳐내고 네. 이런 식으로 만약에 뭐 균형을 맞춘 듯 하지만 국민의 눈에는 그 꼼수가 다 보이죠. 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이렇게 지금 지역구도 단일화로 이렇게 밀어주기를 하고 있고 지금 전주 강성희 의원 이어서 지금 또 두 번째 지금 단일화 해준 거거든요. 네. 네. 그리고 또 비례로도 지금 뒷문을 열어가지고 종북 세력이 국회에 입성할 수 있도록 돕고 있거든요. 이거 정말 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5자로 뭐라 그런지 알아요? 네. 대장동 공천.
이렇게 이해하시면 그거랑 됩니다. 좀 아무튼 뭐 네, 그거는 좀 결이 다른. 이거는 정말 종북 세력이 국회에 들어간다는 거는 이 국가 안보의 위기가 오는 거잖아요. 정진상이라든가 이런 3인방이 다 관여한다니까요. 대장동 같이 막 이런 그런 범죄랑 이건 정말 차원이 다른 범죄죠. 여적죄는 사형 아닙니까? 이렇게 하여간 요번에 국정원에서 우리가 선거 잘해서 요번에 민주당을 국민들이 회초리로 때려야 되는데 적반하장이라고 자기들이 막 몽둥이로 막 윤석열을 때리재. 몽둥이로 누가 맞아야 될 것 같아요? 이재명이가 맞아야 될 것 같지 않나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종북 세력에 대해서 좀 국정원이 다시 좀 조사할 수 있도록 그 대공수사권 다시 좀 가져야 될 것 같고, 저 연결돼 있는 민주당, 이재명이나 그런 의원들까지도 다 좀 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우리나라의 국정 또는 국가 안보를 위한 법질세를 잘 세우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나? 국민 여러분께서 빵 2개 들지 말고 감하고 빵하고 들어서 이재명에게 경고 신호, 경고 메시지를 보내야 되지 않겠어요? 네, 지금 오늘 이제 선거가 27일 앞으로 다가왔거든요.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 신중하게 선택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무슨 데이? 화이트데이라 그러죠? 네, 화이트데이. 오늘 우리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이 인터넷 들어가서 이 곶감하고 빵하고 우리 이재명 대표에게 선물로 이렇게 많이 좀 보내는 챌린지를 많이 해봅시다. 네. 자, 헌법 제34조 1항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근로자, 은퇴자, 자영업자, 실업자, 취업진보자, 가정주부, 공무원, 동호회 및 각종 단체, 노인, 학생 등 근로 의욕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합니다. 네, 국민노조에서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많이 가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간단한 가입은 ARS 1877-1665번으로 전화 주시면 가입이 가능하시고, 궁금한 점이 있다 하시면 02-720-5160번으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클로징 멘트. 이재명 대표에게 보내는 국민의 선물. 곶감과 빵. 과일과 빵. 네, 곶감빵 선물로 드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